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우리 원소라고 부르고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 알갱이를 우리는 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수소원자, 탄소원자, 질소원자, 탄소원자 똑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성분이고 얘는 입자야. 그래서 원소를 셀 때는 몇몇 종류 이렇게 돼요. 한 종류, 두 종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원자는 입자, 알갱이 때문에 얘는 몇몇 개로 돼요. 몇몇 개. 그럼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자.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H2O, 물이 있다 치자. 자, 물이 있어. 그럼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모두 몇 종류야?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몇 종류 되어 있지? 두 종류 되어 있지. 그렇죠?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 두 종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두 종류고요.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원자는 모두 몇 개야? 원자는? 두 개. 세 개. 두 개야? 세 개. 세 개죠. 그렇죠? 원자는 세 개가 되는 거야. 왜 세 개 되냐면 수소 원자 몇 개? 두 개. 탄소 원자 몇 개? 하나. 그래서 원자는 세 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CH4. 이걸 이제 메탄이라고 불러요. 메탄인데 얘는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가 되는 거야? 원소의 종류. 두 종류. 두 종류가 되는 거야. 원자는 몇 개가 되는 거야? 다섯 개. 원자는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다시 물로 넘어가서 원자는 3개인데 요거 중에서 수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2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탄소 원자는 몇 개 있는 거야? 한 개. 탄소 원자는 1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메탄 한번 보자. 원자는 모두 5개인데 여기서 탄소 원자는 모두 몇 개 있을까? 한 개. 1개 있을 것이고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을까? 네.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또 하나 등장되는데 바로 분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분자. 자,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원자 몇 개가 모두 한 팀을 만드는 거야. 팀을 만들어서 나는 메탄이야, 나는 물이야, 나는 이산화탄소야. 그 나름대로 어떤 고유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이거를 바로 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자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는 얘는 하나의 팀이다. 팀이다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물이다라고 한다면 물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알갱이 2개, 산소알갱이 하나가 만나야지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 이 한 팀을 바로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불러요. 또 메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4개 모여서 한 팀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메탄으로서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겠지.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분자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분자, 물 분자, 메탄 분자 되는데 물 분자를 만들기 위해선 수소알갱이 2개, 산소알갱이 하나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어야 돼. 한 팀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볼까? 분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뭐가 되나? 메탄 분자되는 거겠지. 그러면 결국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몇 개가 모여서 팀을 만들었을 때 옹기종기 모인 그 한 팀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부르고 그 분자가 되었을 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이런 원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메탄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한 팀을 만드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원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때 어떤 형식으로 만드나 한번 보자. 자, 여기 원소가 있어요. 원소는 118가지 있다고 했었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118종. 거의 한 120여 종이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물질과 혼합물 두 종류가 있는데 저번에 내가 설명했지.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그냥 그 물질이 순수하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성질을 그냥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순물질이라 불러. 그러니까 여기 물,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순물질이야. 근데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물질이 섞인 거야. 이걸 혼합됐다고 부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물 뭐가 있을까? 소금물. 그럼 소금물은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는 걸까?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거야. 좀 더 어려운 문제가 갑니다. 설탕물은? 설탕과 물. 천재인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공기는?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체들이 모여서 공기를 만든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근데 말이야, 이 혼합물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혼합물 섞여 있는데 어떻게 섞여 있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혼합물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찍혔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천천히. 그래서 혼합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하나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불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 자, 그러면 저번에 제가 설명했지만 균일 혼합물이라고 했는데, 이 균일이 뭔 뜻이야? 균일.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골고루. 불균일은 뭔 뜻일까? 안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네. 책을 갖고 왔나요? 언니 너 진짜 책 새로 사든가 해 빨리. 받으지 마시고요. 자, 균일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는 거고, 불균일혼합물은 안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균일혼합물은 골고루 섞여 있다고 그랬었지? 대표님 예를 뭐가 있냐면 설탕, 그 다음에 소금물, 이런 것들이 바로 균일혼합물이야. 그러니까 설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데, 설탕과 물이 어떻게 섞여 있어? 골고루 섞여 있어. 이걸 바로 균일혼합물이라고 불러.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과 물이 골고루 섞여 있지, 위나 밑이나 옆이나 다 똑같이 섞여 있단 말이야. 이걸 바로 균일혼합물이라고 불러요. 이 균일혼합물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균일혼합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 설명했어요 예전에.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탕물, 소금 이런 걸 바로 용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불균일혼합물은 섞여 있는데 안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 안 골고루. 그러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이런 것들 바로 균일혼합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균일혼합물을 다른 말로 녹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설탕을 물에다 설탕을 집어넣게 되면 설탕이 물에 녹았다, 소금이 물에 녹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얘는 녹았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섞였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얘는 안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거의 대표 예를 뭐가 있을까? 흙탕물, 우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일혼합물이야. 얘네는 그래서 불균일혼합물은 녹지 않고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투명할까 불투명할까? 불투명해요. 그럼 얘는 섞여 있단 말이야. 녹았단 말이야. 녹아 있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투명해요. 근데 얘는 왜 투명하죠?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설탕을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설탕 입자가 물 입자 사이에 끼어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물이 이렇게 있다 치자. 물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설탕에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요 물 입자 사이에 설탕과 소금이 이렇게 안에 낀거져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물 입자 사이에 끼어져 들어가니까 우리 여기 녹아있는 설탕이나 소금 입자를 눈에 볼 수 있어 없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녹았다, 또 용해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소물질이 모여서 섞여 있어서 혼합물이 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물이다라고 한다면 설탕의 성질을 그냥 갖고 있고, 물의 성질을 그냥 남아있고, 소금의 성질을 그냥 남아있고, 물의 성질을 그냥 남아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걸 바로 뭐라 불러?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 아직 살아있네,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이걸 혼합물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가서 수물질 한번 보자. 여기 집중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권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수물질인데 수물질은 다시 두 종류 구분할 수 있어요. 수물질은 하나는 호돈 소물질, 호돈 소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호돈 소물질 이름 기억해야 돼. 호돈 소물질, 그 다음에 화합물 두 가지 있는데, 자, 호돈 소물질에서 이 호시 무슨 뜻이야? 호시 뭔 뜻이야? 한 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소가 몇 가지? 한 가지로만 된 거야. 한 가지로. 이걸 바로 호돈 소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원소 자체가 물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호돈 소물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기본 성분인데 얘는 딱 한 가지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한 가지 성분으로만. 그것을 바로 호돈 소물질이라고 불러. 오,
그럼 수소는 그 수소 그다음 성분으로만 돼 있냐? 그렇죠. 산소는 산소라고 하는 원소로만 구성돼 있어요. 이걸 바로 호전소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 그럼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소로 되어 있나요? 맞아. 수소 원소로 되어 있는 거 맞아. 근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 수소 알갱이 원자죠? 원자는 입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입자라고 그랬는데 이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만나는 이 수소랑 산소 이런 것들은 만약 수소라고 예를 든다면 수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 수소 원자 두 개가 딱 모여서 짝꿍을 만든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수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은 형태의 존재예요. 이게 H2야. 그 다음에 산소는 O2, 질소는 N2 존재. 근데 오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오존, O3, 오존이 있는데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O3돼 있어요. 산소 원자가 두 개, 세 개가 모여서 O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질문하겠죠.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호전소 물질이니까 원소가 하나 되잖아요. 얘는 두 개고 얘는 세 개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원소가 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원소가. 그러니까 얘는 원자가 두 개 또는 세 개가 달라붙어 있지만 얘는 원소의 종류 몇 종이야? 한 종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호전소 물질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사실은 산소도 똑같이 산소 원자로 되어 있고요. 오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산소하고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가 몇 개씩 팀을 만드냐에 따라서 몇 개씩 모임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은 전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 나타내는 기본 단위체인데 원자들이 모여서 바로 분자를 만들어요. 근데 원자가 몇 개가 어떤 식으로 모이냐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원자가 여러 개가 모이는 거야. 원자가 꼭 같은 원자만 모이는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물 한번 보자. 화물인데 이 화물은 호전소 물질이 모이는 거야. 이렇게 호전소 물질이 모여서 화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될까?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유지? 뭐가 만들어지죠? 산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H2O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뭐가 될까?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요 이산화탄소 CO2가 되고요. 질소하고 수소가 만나면 NH3,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호전물질이 모여서 새로운 팀을 만든 거야. 이걸 바로 화합물이라고 해요. 단, 이 화합물은 몇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 그러니까 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 이상? 두 종류 이상. 원소 두 종류 이상이 모여서 힘을 만든 것으로 이것을 바로 화합물이라고 해요. 예를 또 들어볼까?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탄소 혼자 몇 개? 하나. 산소 혼자 몇 개? 두 개가 모여야지 이산화탄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탄소하고 산소가 1대1로 결합했다. 그러면 C5가 돼. 얘는 일산화탄소야. 얘는 마셔도 괜찮아. 얘는 마시면 어떻게 돼? 죽어. 연탄가스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같은 데 보면 숯불 태울 때 밖에서 태우지 않고 날 춥다고 숯불을 텐트 안에 갖고 들어가고 텐트를 꼭 잠그고 잠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혼이 잠겨. 영혼이 잠겨. 이게 바로 사원주의 일산화탄소. 깨세요. 독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똑같이 얘도 탄소와 산소 되어 있고 일산화탄소도 똑같이 탄소와 산소 되어 있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에 따라서 그 성질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죠? 오, 요거는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된 거고 얘는 일산화탄소 되겠죠. 이산화탄소 되고 요거는 물, 요거는 뭐야? 암모니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조합한다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호전소 물질이 모여서 화합을 만드는데 어떤 원소가 어떤 식의 비율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화합물의 종류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호전소 물질과 화합물을
하나의 순물질로 구분했는데 순물질로 묶었는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 자체가 일정하다. 그 특성이 일정할 때 이걸 바로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불러요. 순물질이라고 부르는데 호전소 물질 모여서 화물을 만들 때는 만약에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을 만들어 가져간다면 이 물 속에는 수소와 산소가 모여서 물을 만들긴 했지만 수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없어지고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물이라고 하는 분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갖고 있는 성질과 산소가 갖고 있는 성질과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전혀 없다. 전혀 새로운 물질로 딱 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화물을 만들 때. 그래서 화물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 자체가 아직 살아있네. 그러니까 얘는 순물질로 들어간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아무도 답변 안 하시는데 네. 찍지 마시고요. 찍지 마시고요. 하연 이해됩니까? 많이 피곤합니까? 많이 피곤해? 아 괜찮아요? 피곤하대요. 머리가 거의 안 움직여요. 긍정도 부정도 안 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연님 많이 피곤합니까? 아 아니래요. 네. 네? 아 군대 갔습니다. 네? 네, 군대 갔습니다. 지금 미국 이란 전쟁에 아마 같이 참가하기로 한 것 같아요. 누가요? 사랑해? 혜준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계속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봤더니 집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건이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진짜죠? 전혀. 예. 오늘 이따가 중앙 테스트 볼 건데 건이 책도 갖고 그럼 숙제도 당연히 안 해봤고 그렇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로 시작이 됩니다. 또 불리한 싸움을 또 하셔야 되고요. 책을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아까는 범체 같은 경우는 일찍 왔어요. 9시에 왔어요. 시계를 잘못 봐서 그래서 9시에 왔는데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더니 책을 안 갖고 왔잖아. 집에 가서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 열과 성이 있어야죠. 범체는 아주 칭찬합니다. 아주 예. 물론 책을 안 갖고 온 것은 감사하지 않습니다만 자 우리가 이제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니까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있다,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콩물리시를 쓰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책 한 번씩 한번 합시다. 자, 책 90페이지 왼쪽에 봐봐요.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이었어요. 자, 옛날에 말이야 물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원소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물은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라부아지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죠. 주청은 아니다가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었더니 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졌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뭘까?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원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원소는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으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어야 되는데 물을 쪼갰더니 수소와 산소로 쪼개졌잖아. 그 물은 더 이상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 책 한번 다시 오른쪽에 1번 원소 화물이고 수물질인데 수물질 한번 적어보자. 수물질. 자, 원소가 뭐야?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그러니까 물질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바로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은 두 종류 이상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바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수물질에서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소 위에다 우리 하나 쓰자. 여기서 책에 설명하고 있는 원소가 바로 뭐냐면 호전소 물질이야. 호원소 물질. 여기다 메모합시다. 원소 위에다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오호 왜 이러니까 오늘 1번 원소와 화물에서 수물질을 원소와 화물을 구분했죠? 그 원소 위에다가 호전소 물질이라고 메모해놓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네? 톳이 뭐예요? 톳 원소 물질. 뒤에 티글. 톳. 티글이에요? 예. 아니 무엇이랍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아. 싫어. 아 그러면 유리에서 칠판 띄워서 이렇게 가져갈까요? 아 좋은 방법이네. 네. 예, 칠판 띄워가서. 예. 소물질이에요. 소물질이에요. 와. 뭐야. 일본을 봐. 하영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구에는 모두 118
8가지 종류의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를 우리는 수소, 산소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네. 아 근데 뭐하냐. 거니 나대는 거니 아니요. 죽고 싶은 거니 거니 죽고 싶은 거니 예. 자 봅시다. 자 원소는 한 11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좀 다 달라요. 얘를 우리 뭐라 부를까? 얘는 수소라 불러요. 근데 영어는 뭐야? 하이드로젠 이렇게 불러요. 얘 우리 산소라 부르는데 영어로는 옥시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 그래서 야 이거 통일시키자. 그래서 원소 기호라는 이름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원소 기호라는 이름으로 통일시켰고요. 그 원소 기호가 어디 나와 있냐면 책 중간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헬리움, 뭐 이런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약자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보통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알파벳으로 표현하는데 알파벳은 모두 몇 개야? 왜 26개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벳을 하나 가지고 알파벳 한 개를 가지고 각각 하나의 원소를 표시한다면 26가지의 종류의 원소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벳 2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하나를 가지고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원소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렇게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원소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걸로 부족하니까 알파벳 2개를 붙이는 거야. 알파벳 2개. 그래서 L, I 그러면 리튬이 되는 거야.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 2개로 설명을 할 때는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뭐야? 소문자로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게 원소 하나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만약에 둘 다 대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NI가 있어요. 이거 뭘까? 요 니켈이라고 붙이는 니켈이라고 하는 원소인데 이거를 만약에 둘 다 대문자로 표현해보자. N하고 I 이게 대문자 표시했어요. 그러면 요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표시가 되면 이거 원소 하나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니켈이라고 하는 원소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수로 2개 다 대문자 표시했다? 그러면 이것도 원소, 이것도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N이죠? 이게 뭐야? 질소가 되는 거야. I는 뭐가 되는 거야? 아이오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대문자, 어떤 걸 소문자 표현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울 때는 항상 어떤 하나의 원소 표현할 때 알파벳 2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 글자는 대문자, 뒤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표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 가지 원소 기호가 있습니다. 수소, 헬륨, 바륨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따가 이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딕테이션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유진이가 좋다고 했으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시간에. 자, 그 다음에 화학식 한번 보자. 자, 화학식은 요 화학식에 관한 것은 이런 원소 기호를 가지고 물질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화학식 한번 보자. 물질을 원소 기호와 숫자로 표시한 것을 바로 화학식이라 표현해. 그러니까 화학식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 메테인,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소 기호의 조합을 가지고서 어떤 물질 표현하는 방식을 화학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화학식 표시할 때 여기 뒤에 무슨 조그만 숫자가 있어요. 조그만 숫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조그만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이 원자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H2를 만들 때는 수소 원자 몇 개? 2개. 산소알갱이 하나. 메틸을 만든다고 한다면 산소알갱이 하나, 수소알갱이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왜 탄소 뒤에는 왜 숫자가 안 붙었어요? 숫자 1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오케이? 오케이.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죠? H2CO3. 그러니까 이제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면서 수소알갱이 2개, 그 다음에 탄소알갱이 하나, 산소알갱이 3개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걸 바로 탄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물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원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원자들이 몇
뭐였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색깔이 만드는 거 숫자를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숫자가 또 존재해요. 이렇게. 이것도 뭐야? 앞에 화학식 앞에 큰 숫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이 큰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분자수를 뜻하는 거야. 분자수. 그래서 H2O라고 하는 분자가 모두 몇 개 있는가? 3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이해나 이해 못했나? 3H2O야? 그러면 물 분자가 모두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 있지.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몇 개 들어있는 거야? 6개. 6개 들어있다. 탄소 원자수는 몇 개 들어있다? 3개. 그렇지. 3개. 드래곤이니까 지금 불을 내뿜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페이지 다 있고요. 90페이지 왼쪽에 보면 물의 전기분해가 있어요. 물의 전기분해. 이거 잠깐 설명하자. H2O, 물을 전기분해하는 겁니다. 자, 전기분해인데 요 물을 쪼갤 거야. 물을 쪼개면 물 쪼갤 때 전기를 이용해서 양쪽으로 쪼개는 거야. 쪼개면 이 두 개로 나눠져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 결론 내기 전에 요 시험 한번 보자. 여기다가 큰 그릇에다가 물을 잔뜩 넣어놨어요. 물 잔뜩 넣은 다음에 여기다 전구를 설치했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야. 전기를 걸어줬어. 그리고 여기서 시험관을 거꾸로 엎어놨어.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시험관을 엎어놨어. 이렇게 엎어놓습니다. 그러면 물에다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 공기방울이 뽀글뽀글하고 올라와요. 기체방울이 뽀글뽀글하고 올라와서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겨요.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여기에 공간이 생겨.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 빈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어떤 기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여기 기체가 생겼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뭐가 생겼다? 기체가 생겼다. 근데 어떤 기체가 생기냐? 이거 이제 키포인트야. 이거 놓치면 문제 하나 틀려요.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마이너스에서는 이런 기체가 만들어졌고 플러스에서도 이런 기체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 기체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물로부터 왔어요. 물로부터 기체가 만들어졌다. 물이 쪼개진 거야. 물이 쪼개져서 두 종류의 기체가 만들어졌는데 마이너스 계선 수소 기체가 발생해. 플러스 계선 산소 기체가 발생해. 이거 기억해야 돼.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마이너스 계선 무슨 기체? 수소 기체. 답변이 왜 이렇게 쉬웠지 않습니까? 주말 아침부터 해야 됩니다. 플러스 계선 산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물을 전기분해했더니 마이너스 계선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계선 산소 기체가 발생했네요. 근데 수소와 산소 기체는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맛을 볼까요? 맛도 없어요. 어떻게 확인할까? 확인할 방법은 요 수소 기체는 좀 어려운 말로 수소 기체는 가연성 기체라고 해요. 곰찬이 가연성 기체. 가연성 기체가 뭐야? 배째라 불에 안 탄다? 불에 탄다. 그러니까 얘는 수소 기체가 불에 타는 기체야. 그래서 얘는 불 갖다 대면 펑 하고 터져요. 펑 하고 터지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조연성 기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조연성 기체라고 그러는데, 자, 조연성 기체가 뭘까? 조연성 기체 뭔 뜻일까? 조연성 기체, 불에 타는 것을 도와주는 기체야. 그래서 얘는 스스로 불에 타지 않지만 뭔가 불에 타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씨를 갖다 대면 펜이 안 나오지? 여기다가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살아요.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산소 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산소 기체고 어떤 것이 수소 기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불을 갖다 대는 방법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자, 메모합니다. 여기 물의 전기분해했죠? 물의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계선 산소 기체가 마이너스 계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물이 원소 아니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산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불씨를 갖다 댄다. 그럼 다시 탄다. 그다음 수소 기체는
불 같으면 어떻게 된다? 퍽 또는 펑 하고 터진다. 오케이? 범찬 이해했죠? 그럼 다 이해한 거죠? 예.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원자라고 하는 거 보자. 원자. 자, 요거 하기 전에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자, 페이지 92페이지 봅니다. 92페이지. 92페이지. 자, 90페이지에 원소 기호 N 화학식이 있네. 요거 한번 지금 풀어봅니다. 범천이는 계속 두 달 가까이 시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시간 내서 범천이 어머니를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범천이 아니라 깜짝이야. 지금 책을 계속 안 갖고 오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계속. 들어? 예, 92페이지 다 보시면 됩니다. 몇 번까지 들어요? 92페이지 5번까지 들어갑니다. 5번. 그럴 수도 있지. 넌 책도 안 갖고 왔잖아. 갖고 왔잖아요. 저 잊어먹고 왔잖아. 결국에 갖고 왔잖아요. 나대지 마시고요. 안 갖고 오는 그런 나쁘구나. 실수로. 사실은 실수로. 집 어디예요? 예? 집이 어딘지 1시간이나 걸려요. 9시에 왔는데. 아니요, 집 근처에요. 끊었다 왔어요. 한 40분 나왔어. 8분. 자, 다 풀었나요? 그럼 30분. 산소가 뭐예요? 오, 오늘 투입 판자도 있는데. 심각. 외워야 돼요? 당연하죠. 20번까지 놀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알파벳을 공부하는 것처럼 화학을 공부하려면 원소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걸 모르면 알파벳을 건너뛰고서 영어 배우겠다고 덤비는 거랑 마찬가지다. 시험 어디 봐요?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화학물의 분리. 오늘 주간 평가는 오늘 배운 거 말고 그 전에 거. 아, 혼합물과 혼합물의 분리. 이거까지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AI로 만들고. 예. 시험 범위 어디까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빨리 문제 풉니다. 못 보는데. 자, 다 해줬죠? 해주는 다 했죠? 네, 태민 다 했고요. 태민 다 했죠? 민재 다 했죠? 오케이. 자,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대문자, 2번은 소문자. 자, 2번 수소는 H, 리튬은 Li, 앞 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는 C, 질소는 N, 탄소는 O, 나트륨은 Na, 그 다음에 칼슘은 Ca, 염소는 Cl, 철은 Fe. 자, 그 다음 한번 다음 여러 가지 물질의 화학식을 나타낸 것이다. 화합물인 것은 했어요. 화합물은 모두 세 가지가 있네요. H2O, NH3, CH4. 이게 화합물이고요. 그 다음 4번 첫 번째 문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를 원소비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얘는 CH5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개수비는 CH5가 1대 4대 1이죠. 1대 4대 1.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몇 개예요? 예? 네? 뭐가요? 1대 4대 1.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의 1번은 원소기호, 2번은 숫자, 3번은 원소기호, 4번 숫자, 5번 화합물. 다시 가겠습니다. 1번의 원소기호, 2번 숫자, 3번 원소기호, 4번 숫자, 5번 화합물. 자, 다 하셨고 다시 페이지를 9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요번에 교과서에 개편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부분을 배우는 곳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고1 때 배우던 과정이 좀 짤막하게 우리한테 왔는데, 자, 91페이지입니다. 자, 91페이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배우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배우기 전에 먼저 원자라고 하는 걸 보자. 자, 원자. 자, 원자인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 구성하는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를 바로 원자라고 부르고요. 원자를 쪼갤 수 있냐 없나? 쪼갤 수 없어요. 얘는 역시 원자도 쪼갤 수가 없습니다. 쪼갤 수가 없고 이런 원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원자 몇 개가 모이게 되면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를까? 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 모양을 좀 변신해요. 약간 뭔가 변화가 생기게 되면 뭘로도 바뀔 수 있냐면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온. 아, 이거 싫어. 이온 들어봤지? 이온. 처음 듣나? 이온. 그렇지.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이런 거 이온음료. 이온으로 바뀔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이온이 뭐냐? 분자가 뭐냐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원자 몇 개가 모여서 팀을 만들었어. 이걸 바로 우리는 분자를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이 돼요. 자, 근데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띠고 있어. 정제성을 띠고 있어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기를 뜰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뜰 수도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것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부르고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 음이온 종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반드시 원자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를 모르게 되면 게임 끝나. 아무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원자를 확실히 이해하면 이온은 힘내는 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원자 한번 쪼개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원자는 쪼개질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어마무시한 에너지 줘서 원자를 빠시하고 쪼개봤어. 쪼개봤더니 원자가 나눠지는 거야. 안 된다며. 자연적인 상태에서 안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주게 되니까 원자가 쪼개지는 거야. 원자가 빡 하고 쪼개지는데 원자가 빡 하고 쪼개지니까 두 개로 나눠져요.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주변에 아주 작은 날개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는 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자는 크게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 핵은 플러스 점을 띄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점을 띄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원자가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그러니까 전개 크기와 전자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 즉 전개 크기가 똑같아. 그러면 원자는 플러스성이 띠까 마이너스성이 띠까 중성이 돼요. 그래서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라고 해요.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중성을 띠고 있어요. 원자는. 그 다음에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 원자를 또 쪼개봤어요. 쪼개봤더니 다시 쉽게 나가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글동글 알게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기 뜨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 전화를 띄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플러스 전화를 띄는 것과 전기가 없는 것이 합쳐지니까 당연히 양성자만큼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원자에는 양성자와 중성자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요. 이 양성자는 원재 속에 양성자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원재 속에 양성자 꼭 하나만 들는 게 아니야.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 있고 세 개 있을 수 있어. 이 양성자 개수는 원재 종류마다 그때그때 달라. 근데 그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야. 고유의 값.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인데 이런 원재 종류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는 그때그때 달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서 원재 종류가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양성자 개수를 이 물질의 고유한 값으로 본 거야. 그래서 그 원자 속에 양성자 몇 개 들어있냐를 개수 센 다음에 그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줬어요. 자, 이 번호를 뭐라 부르는지 객관식으로 한번 가보자. 이 번호.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줬어요. 양성자가 3개면 3, 양성자가 5개면 5 이렇게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줬는데 그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부르냐고 객관식으로 가보자. 1번 전화번호, 2번 비밀번호, 3번 계좌번호, 4번 출석번호, 5번 원자번호. 어렵지? 헷갈리지? 맨날 5번이잖아 이거. 찍은 거 같은데? 저번에도 5번이었어. 그럼 하연이한테 물어보자. 하연이 몇 번이야? 5번? 네, 5번입니다. 이게 바로 원자번호야. 이게 원자번호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개수만큼 번호를 붙여줬어요. 그걸 바로 원자번호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소 교를 표시할 때 수소다라고 한다면 왼쪽 아래에다가 원자 번호를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헬륨이다 그러면 여기다 2번 됐고요. 리튬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3번 되는 거야. 요 왼쪽 아래에다 적은 거. 요것이 바로 그 원소의 원자 번호가 된다. 그러니까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야. 그럼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제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한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이 리튬이야?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이니까 얘는 양성제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3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뭐지? 나트륨이지? 원자 번호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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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그러면 양성제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11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원자 번호가 즉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중성자의 성질을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반병이니까 그냥 중성자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자 주변에 전자가 떠돌고 있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뜨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뜨고 있는데 놀랍게도 말이야. 이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얘는 무엇의 개수가 똑같냐면 양성자 수와 똑같아요. 양성자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11개면 전자는 몇 개인 거야? 11개인 거야. 양성자가 20개면 전자는 몇 개인 거야? 20개인 거야. 그러면 3번 리튬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몇 개 들어있지? 3개. 3개 들어있어요. 전자 몇 개 들어있을까? 3개 들어있어. 그죠? 똑같아요. 무조건. 그럼 물어보자. 민지한테 물어보자. 11번 나트륨에는 양성자 몇 개 들어있을까? 11개. 전자 몇 개 들어있어? 11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11개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플러스 전기의 값은 플러스 11이 되는 거고 전자가 11개 있으니까 전자가 갖는 마이너스 값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겠지. 그렇죠? 얘는 무엇의 개수와 똑같다?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하자. 그 다음에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물론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또 핵융합, 또 핵붕괴라고 부르는데 그걸 제외하고서 이 양성제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양성제의 개수를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수소를 가지고 헬륨 만들 수 있고 헬륨을 가지고 리튬 만들 수 있겠지. 쇠를 갖고 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불가능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전자는 이게 중요해. 전자는 들락날락 출입이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양성자 개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지만 전자 개수는 어떻게 된다? 전자 개수는 들락날락 출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전자가 들락날락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개수에 차이가 생기겠지. 그치? 맞죠? 맞잖아. 유진, 네? 맞죠? 아니요. 집중해야 된다, 유진이.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제 옷이 점점 얇아지고 옷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검은색 옷, 이렇게 블랙 옷은 잘 안 입습니다. 왜 블랙 옷은 잘 입지 않을까? 아니요. 검은색 옷은요. 옷을 입어보면 검은색 옷은 다 크죠. 왜 그러세요? 그렇죠? 맞죠? 다 크잖아요. 그렇죠? 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입게 됩니다. 문제 이해했나요? 예, 문제 이해했고요. 자, 이거 계속 갑니다. 자, 다시 가자. 이거 놓치면 뒤에 다 무너져. 전자가 들락날락 그러게 되면 양성자와 전자계수 같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유진이 뭐 하나 지금 자, 만약에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랑 전자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한번 보자. 전자를 잃어버린 케이스와 전자를 얻은 케이스 한번 보자. 자, 전자를 갖다 버렸다 치자. 그렇게 되면 그 원자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개수가 더 많아? 양성자 더 많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전자를 얻었다 가져간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많게 되는 거야? 전자 더 많게 되겠지.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화를 가는 것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간다. 얘 플러스 전화 갖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전화 갖고 있는데 전자를 갖다 버리게 되면 플러스 성질이 더 강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성질이 더 강해지는 거야? 플러스 성질이 더 강해지는 거지. 원래는 원자는 중성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정도를 띠게 되는 거야. 이런 입자를 바로 뭐라고 해요? 이온이야. 전자를 갖다 버리게 되면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플러스 성질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해요. 이런 입자를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입자.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죠. 음이온이라고 표현해요. 아, 그러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어떤 전하식이 됐을 때, 전기적 성질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이온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이온의 종류는 양이온과 음이온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갖다 버리냐 아니면 전자를 받아내냐에 따라서 양이온이 될 수도 있고 음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보자. 여기에 11번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이 있는데 자, 여기 잠깐 보자. 집중. 자, 먼저 제외하고 집중합니다. 거의 지금 떡실실 밀도식전이고요. 자, 11번 나트륨이 있는데 11번 나트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성자 몇 개 있어? 1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도 11개 있어. 그래서 중성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전자를 한 개를 갖다 버렸다 치자.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렸어. 자, 전자를 갖다 잃어버리게 되면 양성자는 변함없이 11개가 되겠지만 전자는 몇 개 될까? 전자는 10개 되겠지. 그럼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 중에서 누가 더 강해? 플러스가 더 강해. 얼마만큼? 하나만큼. 그래서 이때 뭐라 표현하냐면 이것을 NA 플러스 1만큼 더 세다는 거야. 이해되니? 잘 이해되나? 네. 유진 이해되죠? 예, 일단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2번 마그네슘 한번 보자. 자, 12번의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인데 12번 마그네슘이면 유진이 이게 양성제 몇 개 있죠? 12개 있어요. 위험했어요. 그렇죠? 네, 1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있을까? 유진 몇 개 있죠? 12개 있어요. 얘가 전자를 2개를 잃어버렸어요. 2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양성자는 몇 개 돼? 그럼 12개가 되는데 전자는 몇 개 될까? 10개가 되겠지. 그럼 양성자 몇 개 더 많아? 2개 많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Mg2 플러스 이걸 봐도 이온이라고. 이온 중에서 얘는 양이온이야, 음이온? 양이온. 그럼 음이온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여기다 또 지우고 해보자. 자, 이번에는 탄소 한번 보자. 자, 탄소. 먼저 그럼 8번이에요. 이제 8번이면 양성제 몇 개 있어? 8개. 전자 몇 개 있지? 8개. 근데 얘가 전자 2개를 얻어요. 전자 2개를 얻습니다. 얻게 되면 양성자 몇 개 있게 될까? 8개가 되겠지만 전자 몇 개 되는 거예요? 10개 되겠지. 양성자 더 많아, 전자 더 많아. 전자가 더 많아. 몇 개 더 많아? 2개 더 많지? 그러면 마이너스 성질이 이만큼 더 강하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변할까? 5, 2, 마이너스 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CL 한번 보자. CL 얘 이름 뭐죠? 염소야. 염소 기억하자. 염소고요. 얘는 먼저 그럼 17번이야. 17번이면 양성제 몇 개 있어? 17개. 전자 몇 개 있어? 17개가 있어. 그래서 중성 원자가 되는데 얘가 전자 1개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어요. 얻게 되면 양성자는 몇 개 되는 거야? 17개. 전자는 18개. 그럼 뭐가 될까? Bl 마이너스. 얘는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이야. 그렇죠, 음이온.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현재 시간 11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혼 시험. 근데 이 쉬는 시간 끝나면 시험 봐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는데. 자, 10분 정도 쉬는 시간입니다.